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8월 5일 합성 갤러리에는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 가지 말라며 본인이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면서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었는데, 속보로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뉴스가 올라왔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해당 글 때문에 급파되어 폭발물을 찾았으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해당 백화점에서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5일 후인 8월 10일엔 팩스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서가 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조현병스러운 문구로 본인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아이돌인 더 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이었으나 관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 여름 8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빌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빠 카드로 지하철 470번 탄 30대 여성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선 현재까지 부정승차 소송이 130건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중 최고봉은 한 여성이었다는데, 그녀는 2018년부터 6개월간 신도림역부터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원의 부가 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그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는데요. 결국 현재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약 매달 6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상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사건인데요. 식당에서 어린이 메뉴 시켜 먹은 소식좌입니다. 8월 4일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이 소식좌인데 그날따라 배가 고픈 정도는 아니고 출출한 정도여서 많이는 못 먹겠고, 먹고는 싶고 계란말이랑 밥그릇에 담긴 작은 국 정도만 먹고 싶어서 식당 앞 메뉴판을 봤는데 어린이 정식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김치찜 가게인데 어린이 정식이랑 단돈 1,000원 차이인데, 어린이 정식 구성도 양도 딱인데다가 음식물도 많이 남기기 싫어서 어린이 정식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주문할 때 직원이 와서는 어린이 정식 주문한 거 맞냐 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먹어서 시켰다 했더니 주방으로 가서 결국 음식을 해주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갖다 줘서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매니저인지 직원이 와서는 대놓고 큰 소리로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요. 5살이에요? 어린애예요? 성인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 왜 어린이 정식을 시켜요? 라면서 되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 정도로 진상인 거였나 라며 글을 마무리 짓는데요. 진상이라며 돈 차이도 거의 없는데 왜 굳이 어린이 정식 시켜서 서로 스트레스 받느냐는 의견이 올라오는가 하면, 주문한 쓴이도 특이하지만 그 가게도 만만찮다며 차라리 애초에 주문을 받지 말던가 왜 받아놓고 대놓고 뭐라 그러냐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여러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도 없는데 경비실에 선풍기 치우라며 항의한 입주민입니다. 한 아파트엔 이런 호소문이 올라왔었는데요.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주민이 계신다며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한 70대 주민이 관리소를 찾아가서는 경비실에서 선풍기도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공동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겠냐며 항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 2대만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에서 발톱 깎은 아주머니입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아주머니가 떨어진 발톱을 치우지도 않고 그 손으로 과자를 먹었다며 지하철이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지 발톱 깎는 소리가 컸다면서 사진도 한 장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수준이라며 빌런이라는 댓글들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해당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를 타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보배드림엔 무궁화호 들어놓은 사람이라는 글도 올랐었는데요. 요즘 무궁화호는 이런 식으로 지하철 형식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기차에 들어누워 가는 분 처음 본다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마디 했는데요. 역시 여기 중국이냐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8월 11
11일엔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반려견과 산책 가던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지며 주저앉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그녀는 이마가 2.5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250ml 주스병을 2개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본인도 밥솥에 맞을 뻔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던지지 마세요 라고 생활 안내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해 국과수에 유리병 유전자 감시까지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700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데 범인이 꼭 잡히면 좋겠습니다. 7월엔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했다는 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이 있다며 정말 무개념 자체라는 글이었는데 저거 역학조사에서 금융치료 시게 해야 할 듯하다는 댓글이 회프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저귀 갈아주는 문제로 머리통 맞은 남편 썰입니다. 8월 10일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만 100일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데 밴드형 기저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소변이 엄청 샜다고 하는데요. 가끔 응가도 새서 똥칠갑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기저귀 갈아주고 나면 꼭 그러더라며 그래서 갈아줄 때 옆에서 보니까 밴드를 진짜 너무 헐렁헐렁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우지 말라고 했더니 아기 배가 볼록하고 빵빵하니까 단단히 채우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랬다길래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헐렁하게 채우면 안 된다고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따위로 채워서 똥오줌 범벅된 이불을 빨다가 너무 열받아서 어디 너도 당해봐라 하고는 자유부인 하루만 시켜달라 하고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니까 세탁기 앞에 아기 옷이랑 이불이 잔뜩 쌓여있고 아기는 옷을 안 입고 기저귀만 차고 있었다는데요. 계속 그렇게 채워놓고는 빨랫감이 생기면 빨아서 건조기에 돌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둔 거였다고 합니다. 그날 폭발해서 엄청나게 화내고 앞으로 애기 기저귀 갈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신랑이 갈면 글쓴이가 확인해서 다시 채우고 이 짓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어제 지인 결혼식에서 터졌다는데요. 축의금 뽑으려고 남편한테 애 좀 잠깐 안고 있으라 하고 ATM 기기 갔다 와서 식 보고 있는데 응가 냄새가 확 올라왔고 아기를 고쳐 안고 나가려는데 허벅지 쪽이 미끄덩 거리며 삐져나와 있었으며 화장실로 갔는데 글쓴이 손이며 원피스가 황금빛 변으로 칠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애기 손에도 묻었는데 그걸 입에 가져가 쪽쪽 빨고 있어서 애기 얼굴에도 묻었다는데요. 진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분노와 창피함 등으로 눈물이 너무 났고 신랑에게 너 기저귀 언제 갈았냐 물어보니까 갈아준 건 아니고 너 ATM 간 사이에 애기가 너무 울길래 불편한가 싶어서 기저귀를 또 느슨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야이 로마 하고 소리 지르고 똥 묻은 손으로 대가리 시게 한 대 치고 차 끌고 집에 애기랑 둘이 왔다는데요. 한참 뒤에 남편이 들어와서는 글쓴이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하였고 그 이유가 욕하면서 소리 질렀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욕해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숨 푹 쉬더니 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온다며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했더니 신이라고 어머님이 전화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고칠까요? 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나 보다며 농담이 아니라 학습이 전혀 안 된다는 글이 배플을 했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출 횡령한 알바생들입니다. 얼마 전 사건 반장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유명한 수제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지난 2월만 해도 4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달 무려 1,000만 원까지 수직 하락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경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한 손님으로부터 문의를 받으면서 이상함을 느꼈다는데요. 계좌이체로 2,000원을 할인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 할인 행사를 안 하는 것이냐는 문의였는데 사장님은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점 10대 알바생 2명이 본인들이 근무할 때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드린다는 자체 할인 행사를 하였고 본인들의 개인 계좌로 손님 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는데요. 그 알바생 2명 때문에 피해본 금액만 약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장님은 알바생들이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두 알바생과 그들의 부모님이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변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 시내버스 안에서 양산 쓴 아주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사진처럼 버스 안에서 양산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니 더위를 피하려고 그런 듯 하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며 한국 맞냐는 댓글이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해변에 텐트를 알박기 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점령하고 있다는 사진도 보배드림에 올라왔는데요. 사진 속 텐트들은 마치 개인 펜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글쓴이는 글을 마무리했는데 적어도 이런 알박기 텐트는 경고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기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